제 심장 떨리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제가 공식 석상에서 오토 판매사 강의를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사실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떨리는 마음에 사실 어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그 떨리는 마음을 여기 계신 사장님들한테 한번 오늘 술술 풀어볼까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는 애터미를 2010년 7월에 약 제 나이가 20살이라는 나이에 애터미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 그때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애터미에 대한 정보가 사실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애터미를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 엄마가 그때 당시에 이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셨고, 저희 엄마께서 애터미를 가서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자, 네 인생에 너무나도 도움이 될 만하니 가서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니, 그 소개 한마디로 제가 애터미 세미나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세미나장에 방문을 해서 애터미를 접하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와, 나도 돈을 벌고 싶고, 나도 월 1,000만 원 벌고 싶고, 외제차 타고 싶고,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공자가 되고 싶다, 이 생각을 딱 하고 나서 애터미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였는지 아세요? 일단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20대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세미나장에 그때 당시에 1,200여에서 1,50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20대는 유독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일 나이 젊으셨던 게 저의 외삼촌이신 지금 김사 크라운 마스터님. 저보다 자그마치 22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일 젊으셨어요. 그러니 제가 애터미 세미나장을 방문을 했고 센터에 출근을 하기 시작했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나 발을 잘못 디딘 것 같다, 이 생각을 딱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저에게도 빛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뭐였냐면, 애터미에서 말하는 오토 판매사라는 걸 목표를 두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오토 판매사는 애터미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절대적인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오토 판매사는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한 애터미 사업자를 일컫습니다. 이 오토 판매사는 매월 전반기, 후반기에 좌우 매출 포인트가 각각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이상을 이루어낸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이 오토 판매사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노하우는 바로 이 오토 판매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오토 판매사 되는 방법을 통해서 약 애터미를 시작하고 나서 1년 6개월 후에 정말 전반기, 후반기 모두 오토 판매사가 유지되는 그런 진정한 오토 판매사가 달성이 됐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오토 판매사가 되는 방법,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나만의 일정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일정표가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 계획표를 원활하게 작성을 하지 못하니까 소비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 소비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일정표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일정표도 만드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정말 세분화시켜서 나눠야 된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로는 월간 계획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월간 계획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내가 결국은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세부적으로 계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간 계획표를 작성을 했고요. 그 월간 계획표를 만든 다음에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내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한 달 동안 내가 총 몇 포인트를 현장에서 뛰어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계획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날 것인가, 몇 명을 만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표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 계획표를 만들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반기, 후반기, 분기별로 나눠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직급을 내가 유지를 하고 어떤 직급을 달성을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웠어요. 분기별로. 그렇게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 또 주간 계획표를 또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 주간 계획표를 나누게 돼서 그 주간 계획표를 나누다 보니 이번엔 총 몇 번의 수당을 맞추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될 것인지, 그렇게 계획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일 계획표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일 계획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하는 애터미 오토 판매사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일 계획표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일일 계획표에서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전달을 할 것인지, 내가 오늘 일일 포인트를 총 몇 포인트를 할 것인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만의 일정표를 만드는 것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는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현장에서 처음에 애터미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삼촌이신 김사하 크라운 마스터님께서 저에게 제일 저렴한, 그때 당시 제일 저렴한 10,000원의 1,000장짜리 명함을 딱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명함을 저한테 딱 건네주시면서 자, 화이팅! 이게 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화이팅! 앞으로 알아서 해 하면 맨 땅에 나가 정말 헤딩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런 방법, 노하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내가 알아서 그 백지를 채워 나가야 되는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 초년생이었고 20살이었고 갓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그걸 하려고 하니 얼마나 막막을 했을까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은 누구보다 어려웠습니다. 아는 지인도 없었고요. 친인척들은 벌써 엄마, 삼촌들, 이모부 다 가입해서 저보다 먼저 애터미를 사업을 하고 있으니 소비자를 가입시킬 수 있는 명단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현장으로 나갔어요. 현장으로 나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필드에서. 그 개척을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일정표를 작성한 기준으로 실천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달은 내가 어느 지역을 가서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동네를 선택을 해서 활동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목표를 잡기 시작을 했고요. 요일마다 활동하는 곳을 정했어요. 예를 들면 월요일은 A, 화요일은 B, 수요일은 C, 목요일은 원데이 세미나, 그리고 금요일은 D, 토요일은 E. 이렇게 매주마다 내가 같은 요일에 반복을 해서 현장을 갈 수 있도록 매주 그 동네를 동일한 시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내 자체가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활동하는 그런 곳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연치 않게 하루 저 파트너가 오늘 여기 와서 후원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서 후원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 하루 다니던 동네를 비우게 됐어요. 공석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오늘은 안 왔어?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아니 왜 저번 주에 안 보였어? 왜 매주 오던 사람이 한 번 안 보이니까 그렇게 보고 싶더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체를 홍보를 하고 나 자체를 상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애터미를 하고 있는 사업자라는 걸 과감 없이 말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애터미라고 했었을 때 떠올리는 사람은 바로 내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나의 존재감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제가 오토 판매사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를 만들 때 정말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 다음이 뭐였냐면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애터미도 영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를 하듯이 정말 영업의 일부분의 특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내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진행을 할 때 반드시 고객의 마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소비자를 만나서 애터미 제품을 전달을 하는데 중간에 어떤 보험회사 영업하시는 직원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커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막 이러면서 영업을 하러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 사람은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 혼자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 특약을 뭘 넣어야 되고 뭘 넣어야 되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 보험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권유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소비자가 결국은 그거를 가입을 해주지 않고 그 보험 영업하시는 분을 돌려보냈지만 나중에 남아있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렇게 영업을 해서야 누군가가 가입을 해주기나 하겠어? 제품을 써주기나 하겠어? 사주기나 하겠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딱 캐치를 했습니다. 내가 영업을 하는 특성을 띠고 있지만 절대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내가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 전달을 할 때도요,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은 세일즈를 했고 고객을 많이 상대를 했지만 저한테 그 세일즈는요, 애터미에서가 제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세일즈가요, 애터미 이상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애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애터미 말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게요? 그래, 난 애터미 말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애터미에 미쳐 있고 애터미에 빠져 있고 애터미만 노래를 하듯이 사업을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한테 알려드릴 건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애터미를 조금이나마 더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애터미에서 조금이나마 더 빨리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절대적으로 지켰던 게 있습니다. 혹시 7대3의 원칙이라는 걸 아시나요? 7대3의 원칙? 이 7대3의 원칙은 상대방의 말을 7을 들어주고 내 말을 3을 하는 겁니다. 이 7대3의 원칙을 지켜주셔야 고객의 말을 내가 들어줬을 때 내가 고객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객의 말을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화의 끝에 반드시 내가 3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게 고객에게 기억이 됩니다. 내가 백날 첫날 말을 해봤자 내가 먼저 말을 하고 나머지 고객의 말을 7을 후에 듣는다면 그 고객에게 나에 대한 기억은 그냥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먼저 고객의 말에 7을 들어주고 나머지 3을 나중에 내가 말을 했었을 때 그 고객의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애터미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저번에 와서 나한테 애터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어, 이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대화의 기법을 생각을 했었을 때 7대3의 비율을 기억해 주시고 그 안에서 나의 말은 반드시 후편에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제품을 전달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험회사 보험 직원분이 들어오셨다고. 그 직원분이 들어왔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 마디가? 혹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려고 왔어요. 저 커피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상가를 방문할 때 모든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들어와요. 근데 절대 업주, 점주, 사장님들께서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왠 줄 아세요? 커피 사 먹을 돈이 없나? 왜 맨날 나한테 와서 커피 달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역발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 제가 커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더운 여름날,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차의 트렁크에다가 아이스박스에서 얼음을 가득 채워넣고 캔커피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담아서 여름에는 그분들에게, 고객분들한테 방문할 때마다 시원한 캔커피 드리러 왔어요. 저랑 차 한 잔 마실까요? 한 잔 드시겠어요? 너무 덥죠? 제가 더위를 식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가가니까 고객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사람 처음 봤대요. 맨날 와서 커피 달라는 사람만 봤지 커피 주면서 커피 마시자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캐치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얻어먹지만 말고 내가 줘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일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애터미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객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애터미 오토 판매사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 딱 설명을 드리자면, 소비자 관리 노트를 작성을 하자라는 겁니다. 소비자 관리 노트를 제가 그랬잖아요. 계획을 할 때는 반드시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야지만 나의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소비자 관리 노트를 얼마나 꼼꼼하게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왜 소비자 관리 노트라는 걸 작성하기 시작했냐면, 일단 첫째, 기억력이 무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까먹어요. 분명히 내가 어제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뭘 먹었더라? 저희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우리 어제 점심에 뭐 먹었지? 어제 점심에 뭐 먹었는지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까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적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적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이 소비자 관리 노트를 작성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 소비자의 관심도라든지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고 사는 지역이 어디고 이 사람의 나이는 어떻고 성별은 어떻고 이 사람의 관심사는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 애터미 제품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기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나름대로. 근데 제가 이런 고객 관리 노트를, 이 소비자 관리 노트를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요, 제가 놓쳤던 부분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캐치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만큼 더 섬세하게 고객을 관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저번 주에 또는 한 달 전에 했던 말도 기억을 하지?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이 소비자 관리 노트를 제가 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표를 작성을 해서 이름, 나이, 주소, 성별, 이 사람의 관심 품목, 그리고 이 사람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이 사람을 소개시켜준 소개자, 이런 모든 것들을 적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문 일자, 매출 일자, 주문 제품 PV, 그리고 제품의 가격, 그리고 배송 예정 일자, 그리고 이 사람과 나와 나눈 대화 내용, 미팅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을 세부화시켜서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고객과 무슨 몇 월 며칠 날 무슨 제품이 오고 가고 몇 월 며칠 날 이 사람에게 어떤 제품을 전달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고객들이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애터미의 그 오토 판매사에 달성하기 위한 가장 최종 관문?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일단은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개월만 해보세요. 3개월만. 달라지실 겁니다. 제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소비자 관리 노트를 작성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 소비자들의 관리를 더 잘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만의 경험치가 되고 결국 이것이 저의 자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관리 노트를 더 철저하게 작성을 했고요. 제가 이 소비자 관리 노트를 작성을 하면서 추가로 한 가지 했던 게 뭐였냐면, 체험해 볼 수 있는 제품, 저희가 체험 제품 소비자들에게 현장에서 많이 드리죠. 그 소비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제품을 한 번에 절대 많이 주지 마라. 반드시 한 번 만날 때 한 가지의 제품만 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다량의 제품을, 다수의 제품을 주잖아요. 정말 다양한 그 제품군을, 소비자가 절대 그 제품에 집중을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제품이 좋아서 내가 좋은 건지, 이 제품을 발라서 좋은 건지, 먹어서 좋은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품 한 가지를 특별하게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소비자가 집중해서 쓸 수 있도록 한 번 만날 때 한 가지의 제품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체험 제품을 전달하고 나서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피드백을 받아야 됩니다. 소비자한테 제품을 전달을 했으니
테스트용을 줬으니 어때? 먹어보니 어때? 써보니 어때? 발라보니 어때?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소비자 관리 노트를 작성을 한 게 제 애터미의 반 이상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해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요, 결국은 제 하유에서 저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는 협력자분들도 생기고요, 부업자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또 저와 같은 애터미에 미치는 전업자들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에서 협력자, 부업자 또는 나와 같은 전업자까지 만드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소비자한테 가서 제품 하나 제품을 전달하는 거로 간 것도 아니에요. 홍보하러 갔는데 소금 바가지를 확 뒤집어 씌우시고 물바가지 뒤집어 씌우시고, 제가 그런 경우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애터미 그만둬야지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면 저와 같은 협력자 부업자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함께할 이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협력자 부업자를 만드는 방법도 사실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계보들을 작성을 해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소비자, 골드 소비자, 협력자, 부업자, 전업자, 계보들을 그리셔서요, 색상 펜으로 분류를 해보세요. 나눠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에 맞게 에너지 분산을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5%, 골드 소비자 5%, 협력자 10%, 부업자 10%, 전업자, 나와 같은 전업자는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70%라는 에너지 비율을 쓰셔서 같이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후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후에 알맞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한테는요, 그냥 내가 단순하게 제품만 전달하면 됩니다. 골드 소비자한테는요, 제품을 전달을 하고요, 또는 한 명, 두 명 소개를 해달라고 말을 하면 돼요. 그리고 협력자는 어떻게 되냐면 소개를 해달라고 하고 그 소개를 해주면서 플러스로 수당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부업자는 사업 설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되고요, 부업을 같이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전업자는요, 나와 같은 전업자이기 때문에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죽기 살기로 현장에서 나와 같이 소비자, 협력자, 부업자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애터미를 지난 13년간 해왔는데요, 13년 동안 제가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봤더니 승급이랑 소득 증가된 그 비율을 체크를 해봤거든요.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고 나서 20살에 저도 똑같이 월 7만 원, 6만 원, 7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9살이 되던 해에 애터미를 시작한 지 정말 딱 10년 만에 제가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 애터미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32살입니다. 32살인데요. 제가 받고 있는 이 연봉 4억이라는 돈이 제 친구들의 10년 연봉이더라고요. 10년. 제가 1년에 받는 돈이. 제가 한 달에 받는 급여가 제 친구들의 연봉입니다. 이 일이 저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터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처럼요, 정말 그 월 7만 원 그리고 월 200만 원 그 오토 판매사라는 정말 작은 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집에 살고 있고요, 정말 외제차 타고 다니고 있고요, 억소리 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은 저를 바라볼 때 옛날에 제 친구들은 그랬어요. 속된 표현으로 남 등쳐먹고 사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는 시선이 아니라 야, 선아가 애터미를 해서 성공을 하더니 정말 멋지게 살고 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정말 아낌없이 베푸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22년, 13년 동안요, 애터미를 진행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쉬웠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바닥부터 처절하게 일을 했습니다. 정말 눈물 쏟는 날도 많았고요. 정말 마음을 줬던 파트너가 떠나갈 때도 있었고요. 그런 파트너들이 떠나갈 때마다 정말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애터미에서 내 파트너를 떠나보내지 않으려면요, 오토 판매사를 만들면 돼요. 내가 애터미를 포기하지 않으려면요,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 됩니다. 저는 그게 애터미의 비전이고 애터미의 미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정말 이 애터미 오토 판매사에 목적을 두시고, 정말 목표를 두시고, 이 애터미 오토 판매사를 통해 꿈과 미래를 그려나가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